씨알을 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바깥에 들려온 헝다 사태, 미국의 전기가 셧다운됐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됐네, 이런 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씨알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한국 주식 100억 부자, 순수하게 주식 투자로 주식을 통해서 100억 부자가 되는, 여기에는 강방찬 씨라든지 수많은 존니 대표님이라든지 이렇게 투자 쪽에 1세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이야기하면 또 우리가 또 너무 먼 것 같아. 그죠? 그러면 또 우리한테 너무 또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조사해보면 일반인들 중에서도 점점 개천에서 용이 나기 힘든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얼마든지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대신 우리가 기본기라든지 투자에 대한 지식, 그리고 투자를 보는 세상의 어떤 패러다임이 흘러가는 어떤 핵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때,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선점해서 투자하고, 그리고 난 후 그것들을 오랫동안 지속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뚝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에 들려오는 온갖 잡음과 소음에 그냥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견딜 수 있는 힘, 그리고 내가 분석한 그 기업의 가치와 그 기업의 성장성을 믿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었을 때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오랫동안 보유하고 배당을 받아가면서 주식시장의 핵심인 복리의 혜택을 받아야만이 결국 우리도 주식 부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슈퍼개미 김정아, 이분은요 유명하죠. 지금 52세 정도 된 걸 알고 계시는데 이분이 39세에 120억 부자였습니다. 주식으로 돈 번. 이분이 늘 이야기해요. 계좌를 깔아. 주식의 고수라면 뭐 해야 된다? 계좌를 까는 사람 말의 이야기를 들어라. 계좌 까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런 말 할 정도면 본인 스스로 어때요? 이렇게 얼마든지 될 수 있겠죠? 여기 봐보세요. 얼마 전에 후보가 심사인단 이야기했어요. 100억까지 갔다가 깡통을 찼대요. 주식을 통해서 100억까지 벌었다가 순식간에 100억을 까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면 100억을 갔다가 순식간에 까먹었을까요? 정도를 걷지 않고요. 투기와 리스크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100억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큰 돈이 아닙니다. 잘못한 방법을 하게 되면 1년도 안 돼서 깡통을 찰 수도 있습니다. 박영옥, 근데 이분은 2천억의 주식평가를 갖고 있을 정도로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명하시죠? 카이스트 김봉수 교수님. 500억 이상의 자산을 주식으로 보셨고, 여기 세강 대표는 지금 현재 지금 이분은 손명환 대표인데 이분도 꽤 지금 2천억이 넘는 자산가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분들의 특징들을 조금 면면을 좀 봐보면요. 연평균 수익률이 세상에 50%야. 저평가된 주식을 10년 이상 장기 투자했다. 1998년도 4,5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2016년 무려 4,000배, 2천억의 돈이 됐습니다. 단기간에 매수한 종목이 아니라 5년, 10년 전에 사던 종목이 주가로 올라서 결국은 씨앗을 뿌리고 농부의 마음으로 기다려서 제가 봐도 되게 참고 기다려야 한다. 박영웅 씨의 투자법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방법이나 버핏의 방법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 김봉수 카이스트 교수도 어때요? 이분도 처음에 주식 투자하다가 손실을 많이 입으셨거든요. 종잣돈 4억 했는데 2015년 기준 500억 됐으니까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나셨을 거예요. 최근에는 공개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첫해 수익률 200%, 계속해서 300% 할 때도 있습니다. 생활 속에 좋은 제품 능력을 해당 정보 선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명환 세강무의 대표. 2004년도 종잣돈 5천만 원인데 2015년 기준 1,000억이 넘고 있다. 네. 자, 이분들의 공통점이 다 뭐예요? 땅을 사듯이 저평가된 주식에서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 세 분의 공통점이 다 뭐예요? 저평가될 때 사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오랫동안 보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배당금 받아가면서 복리를 체득한 사람만이 결국은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분들의 공통점을 제가 좀 정리해봤네요. 1번, 단기간 수익률보다 내 계좌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는 될 수 있었지만 수량 늘리기, 지분 늘리기가 핵심이다. 그 다음 20, 30% 단기 수익보다는 길게 지속 보유하면서 100에서 500%, 1000% 수익을 얻는 방법을 선택한다. 그리고 또 어때요? 투자가 일시든 오랜 시간 계좌에 마이너스가 있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도 결국은 이런 점들을 잘 반영해서 어때요? 씨알을 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잘
바깥에 들려오는 뭐 헝다 사태, 그 다음에 뭐 중국의 전기가 셧다운 됐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됐네, 이런 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모든 종목이 종합지수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그렇고요. 모든 지수, FTSE 지수라든지 뭐 다우라든지 항생지수라든지 등등등 주식이라는 게 이 변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공포가 가득일 때,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보다 주식을 안 하고 싶고 지켜보는 사람, 그리고 주식을 하는 사람 소수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절호의 기회죠. 특히 제가 저번에 이야기 해줬죠. 여러분, 반대 매매가 역사상 신고가이거나, 그 다음에 경매에서 채권이 유찰이 많이 되거나 등등 이런 말들이 많아질 때 우리는 정확히 바닥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때 좀 더 많은 양을 들여서 적립식으로 어때요? 이 기간 동안 충분히 어때요? 내가 이래서 5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5천만 원을 100만 원씩 해서 어때요? 50번에 나눠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시장은 악재가 거치면서 이렇게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을 밟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은 뭐다? 마이너스 구간이 세상 사람들한테는요. 나 이번 달에 몇 프로 먹었어? 마이너스가 몇 프로야? 나 이번 달 플러스 10%야? 이 단기적인 시선에 많이 집중해요. 그런데 성공한 부자들은 내가 오운하는 종목의 지분율이 0.1%였는데 0.7%, 1만 주를 모았네. 여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만 주를 모았네. 2만 주를 모았네. 여기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충분하게 종목 물타기하고 여러분 좋은 종목을 적립식으로 사는 건 다른 거예요. 단기 종목으로 들어갔다가 손실 나가지고 그것을 매입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사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5년에서 10년 정도 이 기업이 가치가 발현될 때까지 내가 원하는 물량을 어느 가격선 밑으로는 잡겠다고 마음먹은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이너스 10%, 20% 났네, 20% 먹었네 이런데 이분이 20% 먹고 나서 매도한 다음에요. 이 종목이 많은 투자가들이 100%에서 심지어는 600%까지 갑니다. 이게 과연 잘 매도한 걸까요? 너무 빨리 이익을 해버려서 어때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식은요. 지속 보유를 많이 하면요. 이걸 경험을 한답니다. 주식시장에서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상승폭의 이 상승폭의 마지막은요. 2%도 안 되는 기간에서 일어나요. 이렇게 10년을 투자했다. 10년을 갖고 있었으면 불과 자 10%는 1년이죠. 여러분 10%가 1년이잖아요. 근데 6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상승이 꽤 많은 부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장기 보유만이 답이다 아니다? 가치 발현이 될 때까지 우리는 어때요? 이 구간을 잘 견뎌야 돼요. 근데 이 종목의 세력들이 아무나 데려가나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런 장난을 칩니다. 어떤 장난을 칠까요? 이렇게 폭락을 시켜가지고 자기들의 매입 단가, 원가보다 더 본인들이 손해보는 가격대까지 밀어버립니다. 아래쪽으로. 그래서 결국 이 밑에서 던진 물량까지 잡아서 끝까지 견딘 사람만 가지고 여기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 평가액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 자금이 중요한 거고요. 우리 CR 인베스트 회원 여러분, 이 그래프는 기업별, 이런 그래프는요, 업종도 이렇게 있고요. 업종도 이렇게 갈 수 있고, 업종도. 각 종목의 대형주도 갈 수도 있고, 소형주, 중형주도 갈 수 있고, 그 안에 어떤 업종별로도, 엔터테인먼트 업종, 그 다음에 소비화 업종,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심리가 다르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외풍위에서 이런 변동성이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분 4명 말고도요, 100억대에서 자산가들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일이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공통점은 뭐다? 생활 속에서 종목들을 발굴해서 외부 악재에 의해서 엄청난 주식시장에 공포가 왔을 때 박앤헌트 셀 기간을 이용해서 포트폴리오 잘 구축해서 꽤 오랜 기간을 배당금을 받아가면서 적립식으로 매수하면서 단기간에 이익 확정 욕구를 참아내면서 결국 어때요? 3년, 5년, 7년을 가지고 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비이성적 급등이 일어났을 때 분할 매도로 해서 빠져나온다. 자, 주식 고수가 초보보다 투자 지식이 높을까요? 삼성증권에서 조사했는데요.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자 상식이 누가 더 많다? 요즘 유튜브가 많이 발달돼가지고 어때요? 머리가 엄청 커진 투자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수익이 많이 나는데 그분들은요, 그냥 본질적이 아닌 거에 대해서 지식을 굳이 뭐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어때요? 더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운전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운전 처음에 3년차 미만 분들이 운전 공부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운전 관련된 지식이 엄청 많죠. 근데 한 15년 운전하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막 신경 쓰지 않잖아요. 왜? 안전하게 운전하고 내 목적지 가고, 그죠? 차 점검할 줄 알면 되고. 그러면서 옛날에 많이 알았던 지식도 다 잊혀갑니다. 그죠? 승률이 좋은 장기 투자가들은요, 처음에 공부 많이 했다가 비본질들을 에밍하우스 망각곡선을 이용해서 차근차근 잊혀진다는 겁니다.